척추협착증 치료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허리인데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이 허리를 아프게 하는 척추 질환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 척추협착증은 주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신경을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술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증상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 대담에서는 서울부민병원 은상수 선생님과 함께 척추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다양한 치료 방법과 예방 및 관리 요령까지 포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부민병원 척추내시경센터장 은상수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먼저 척추협착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면서 또 주요 증상들은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척추협착증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척추가 약해지면 흔들거리고 불안정해지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황색인대가 두꺼워집니다. 황색인대가 척추신경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을 일으키고 걸을 때 쉬어야 되는 등 불편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여러 척추 질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좀 다뤄볼 이 척추협착증의 발병률이나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척추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보통 60대 이상에서 호발하지만 40, 50대에서도 발병됩니다. 이승희 아나운서님,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발병률이 좀 높은 암이 아닐까요? 암도 수술을 많이 받으시지만 네.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또 노인 환자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 1위 질환입니다. 많이 발병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눈앞에 뿌옇게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병원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 많은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수술은 뭔지 아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신경 쪽 수술일까요? 신경 쪽이 3위고요. 2위는 치질입니다. 치질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프답니다. 네. 많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바로 찾게 되고 또 바로 수술을 또 받게 되기도 하는 건데요. 3위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오늘 주제인 척추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예민하고 아픈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아까 오프닝에서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하셨는데 누웠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변경할 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함이 커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척추 질환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병원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많은 병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척추 질환이 좀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다뤄볼 이 척추 협착증도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슬프게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디스크의 탄성이 떨어지고 반복되는 동작에 손상이 누적됩니다. 척추협착증의 주 원인은 불안정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척추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병이 생기기에 주로 중장년층에 호발합니다. 그럼 사실 일반적으로 이 척추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술이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하고 또 증상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서는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마비가 있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합니다. 하지만 근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척추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싶다라고 병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치려면 수술로 황색인대를 제거해야 하는데 수술 없이 증상만 조절해도 즉 안 아프게만 하면 척추 질환은 치료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센 치료를 하기 전에 보수적으로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 이 보수적 치료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약, 주사, 시술, 수술 순서대로 치료를 합니다. 첫 글자를 따면은 주, 시, 수라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 오시면은 약,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죠.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약도 먹고 주사도 10번 맞고 왔는데
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시술은 신경성형술을 말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고요. 시술을 했는데도 30번 걷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통증이 많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나 수술 무서워, 두렵거나 나이가 많아서 부담스럽다면 수술하기 전에 시술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술하고 안 되면 수술한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척추 치료는 주, 시, 수 순서대로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주, 시, 수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좀 끝으로 저희가 척추 협착증을 또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방 방법도 궁금하고요. 또 이미 만약에 발병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좀 어떻게 실천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척추 협착증 예방을 위해서는요, 척추가 다치지 않게 척추를 아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어서부터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허리 숙여서 일하지 말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줄여야 척추도 튼튼해지고 척추 협착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척추 협착증이 이미 발생하여 걷기 좀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은 꼭 걷고 체중 감량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관리법과 예방법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척추 협착증의 내용,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척추 협착증은 척추가 약해지고 불안정해져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입니다. 두꺼워진 황색인대가 척추신경을 누르고 다리저림이 생겨 아프고 걷기 불편해지는 병입니다. 젊어서부터 허리를 아껴 쓰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고요. 병원에서의 치료는 보수적으로 주사, 시술, 수술 순서대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본병원 은상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현대인의 고질병과 같은 척추 질환, 그 중에서도 척추 협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또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알찬 이야기들도 참고하여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부민병원 은상수 선생님과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